일부에서 그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키포인트가 뭐였는지,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키포인트를 설정하고 그 투기와의 전쟁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잖아. 그러면 이제는 그 현상으로 이제 주택시장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2부에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 자,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했어. 자, 구체적으로 보자. 전국은 여기가 지금 회색 구대로 간 게 2010 작년도야. 작년도에는 1년 한 해 동안 2.5% 정도 그 소비 심리가 상승했거든.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5.5%를 기록한 거야.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거지. 수도권은 마이너스 6이야. 작년에 거의 5%에 가까운 심리 상승 효과가 있었다면 올해는 역으로 6%의 하락이 있었지.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 어때? 서울은 무려 11.7%나 하락했어. 작년에는 11.9% 올랐지. 원래 서울이란 지역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야.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 게 서울이야. 자, 수도권에서 인천은 작년에도 안 좋았어. 올해도 안 좋지.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돼. 경기도 전체를 보면 작년에는 1.6%로 그냥 소폭 좀 회복되는 심리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마이너스 3.8%로 크게 꺾였어. 전체적으로 수도 평균으로 보면 5.5% 깎였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깎이고 있어. 그런데 특이할 점은 부산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꺾이기 시작해서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대구와 광주가 주목되지. 대구, 광주는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작년도에 이렇게 10% 이상 올랐고 올해도 5%, 9%, 5%, 7%, 8%에 가까운 이런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여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 뒤에 가서 보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위축되고 있다. 지방도 위축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만은 좀 유독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2018년 주택시장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음 넘어가 보면 아파트 가격을 보자. 아파트 가격도 아까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야. 전국적으로는 소폭 올랐어. 이 오르는 거는 수도권이 3.1% 올랐기 때문이야. 수도권이 왜 3.1% 올랐느냐? 서울이 2018년 들어서 급등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각종 규제가 집중이 되고 이럼으로써 서울의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높은 상황이야. 지방권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 지방광역시는 작년에도 소폭 올랐는데 올해도 소폭 떨어졌어. 큰 의미 없는 수치인데 지방광역시 안에서 부산, 울산 등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런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이 오르고 있지. 아까 심리 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가격들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야. 2018년도 결산을 해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매매 가격이었고 전세 가격은 대부분 하락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구나 부산 등지가 소폭 오르기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매매 가격이 올랐구나, 전세 가격이 떨어졌구나, 대구, 부산이 희한하게 올랐네,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의 포인트야. 대구와 광주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서울 수도권에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대구와 광주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들이 그나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구와 광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걸 보면 대구, 광주도 최근 5년간 계속 호황이라서 공급 물량도 많고 가격도 어느 정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끝에 어느 정도 거의 고점에 왔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풍부한 자금들을 이렇게 막으니까 그 부분들이 안 막혀져 있는 부분들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갈 수 있는 통로가 지금 그곳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 같아. 자, 전세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
지난해에는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냥 계속 하락이야. 이거를 전세는 안정화라고 표현하겠어. 왜냐하면 전세 자체가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전세 가격의 하락 안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예컨대 아파트 가격이 100이라고 치면 전세 가격이 90까지 올라갔다 하면 이 가격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 단지의 가치와 상관없이 더 오를 여지가 있어. 그리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90까지 차오른 전세금을 활용해서 다른 집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전세가율이라고 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갭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해. 어쨌든 이런저런 요소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이 갭 투자할 여지도 적은 데다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상승하고 싶어도 상승 여력의 한계점을 점점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하락은 2019년과 앞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안정세가 있다. 자, 가격과 함께 중요한 게 거래량이야. 자, 적정한 가격이 되면 적정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이 되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높은 가격이 되면 거래량이 낮아지는 거야.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구성이 시세와 거래량인 거지. 근데 시세는 아까 앞에 살펴봤듯이 2018년도가 약세를 보였어. 전세든 매매든.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거래량이 위축됐다, 뭐 이런 단편적인 시기마다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올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나온 데이터로 취합을 해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소폭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 거야. 수도권 작년에 22만 6천 건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올해는 26만 4천 건이야. 거의 26만 건으로 비슷한 상황이야. 자, 거래량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폭락이라던가 아니면은 주택 시장의 어떤 경착륙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반면에 매매 거래량은 이런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소폭이나마 하락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야.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좀 약간 소폭 위축하지만 전년이랑 비슷한 상태고, 전월세는 작년보다 좀 활발한 상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지금까지가 주택시장은 기존 아파트, 재고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분양하고 들어서는 아파트가 있잖아. 여기까지가 매매 시세와 거래량으로 재고 시장을 봤다면, 신규 시장은 공급 물량으로 따져볼 수 있어. 공급이 과잉이 되느냐, 수요와 수급이 맞춰지느냐가 포인트인 거지.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겠지. 자, 2018년도를 보면 지난해보다 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했어. 그런데 경기가 아까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소폭 올랐지요. 소폭 오른 수도권을 보면 작년보다 역시 소폭 증가하고 있어. 광역시는 대구와 광주가 호황이라고 했잖아. 부산이 조금 위축되는 반면에 대구, 광주 물량이 늘면서 공급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다만 지방은 16만 건에서 14만 5천 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고 있지.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우리는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분양을 하잖아. 분양을 하면 이 아파트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입주를 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려. 올해 2018년도에 분양한 이 아파트들은 2020년에서 2021년에 입주하는 거지. 그러면 주택시장이 괜찮았던 시기 2015년, 16년에 분양했던 그 많은 물량들은 올해 입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안 좋은데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계속 증가하고 있지. 지방은 경기 안 좋아서 분양 물량 줄어들고 있고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은 늘고 있는 거야.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지방은
당분간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방도 지금 공급 물량이 줄고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고,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늘고 있어. 가격도 분양 물량도 늘고 있어. 다만 가격은 소폭 상승해서 하락하는 시점인데, 하락하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난 물량이 앞으로 2년, 3년 내에 다시 공급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수도권은 앞으로 가격 조정할 여지들이 많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야. 기존 아파트 시장과 이런 분양 아파트 시장은 서로 유기적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오래 공급됐던 새 아파트들의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은 청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자, 청약 경쟁률 2017년도에 모든 아파트에 분양된 아파트에 모든 청약한 사람들을 나누면 13대 1이었어. 근데 올해는 15대 1로 오히려 상승했지. 분양 시장은 2018년도에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 돼. 주택 시장을 이끄는 재고 주택 시장과 신규 아파트 시장 중에 재고 주택 시장은 위축된 반면에 분양 시장은 호황을 보였어.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요 시기에 규제가 엄청나게 집중이 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다만 위축되면서 공급 물량이 줄고 하면서 경쟁률은 소폭 상승하게 된 거지. 자, 13% 정도 올랐는데 청약 대상 세대는 보면 2017년도가 한 15만 세대였어. 근데 2018년도는 12만 세대로 줄었지. 시장이 안 좋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거야. 자, 이 시기에 청약 통장을 쓴 사람들의 숫자를 누적한 거야. 자, 200만 명 정도가 2017년도에 청약 참가했어. 중복 누적이야. 그런데 2018년도에는 중복 누적으로 한 186만 명으로 한 6% 감소했지. 자, 여기에는 자, 1주택자 청약, 다주택자 1순위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하는 등의 이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틀을 좁혀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6.7% 줄었다는 거는 여전히 청약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미분양은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주택은 한 6만 세대 돼. 작년에 같은 기간에 5만 5천 세니까 5만 세대 증가한 거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소비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사람들이 대세에 쓸려가지고 계약을 하고 집을 사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상품성이 우수한 단지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특정 몇몇 단지에 집중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인기 없는 단지들은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이렇게 2018년도에 시장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 2018년도가 투기와 전쟁을 벌이는 시기인데 승리했을까 패배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 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막 투기 세력한테 공격을 펼쳤지.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약간 좀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좀 결론이 난 것 같아. 2018년도에. 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은 이렇게 맹공을 펼쳤지만 소폭 상승했어. 거래량도 안정적이었고, 지방광역시는 보합을 보이거나 대구, 광주 같이 규제가 덜한 지역에 강세를 보였지. 그리고 그 외에 지방 도시들은 침체를 겪었는데 특히 울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창원 같이 지역의 핵심 그 다음에 거제 같이 지역 경제가 조선 산업이라던가 중공업이라던가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은 크게 위축됐어. 그리고 강원 지역 같이 2018년 초에 그 평창 올림픽 호재로 2017년도에 그 뛰었던 지역들도 침체를 겪고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정부의 규제 강화는 2019년도에도 계속될 거고, 그 2018년도는 이런 모습으로 투기와의 전쟁의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안녕.